돈을 냈으니 내 마음대로 어지르고 부려먹는 게 당연하잖아. 베트남 다낭의 5성급 호텔. 돈을 무기로 갑질을 일삼는 진상 관광객들 틈에서 현지 직원들은 매일같이 영혼이 깎여나가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호텔 식당에 나타난 한국인 가족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4살배기 아이가 음식을 흘리자 부모는 아이와 함께 바닥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청소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먼저 조금 치워두면 그분들이 덜 힘들고 행복해지실 거야. 심지어 객실 청소를 담당하는 현지 직원은 한국인 가족이 떠난 방을 청소하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그만 놀라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방과 환경을 위해 일회용품조차 뜯지 않은 흔적 때문이었죠. 전 세계 어디서도 돈으로 살 수 없는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위대한 가정교육. 지금 그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마이입니다. 베트남 최고의 휴양지 다낭,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다는 5성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매일같이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는 평범한 현지인 직원이지요.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레스토랑의 풍경은 그야말로 화려함의 극치입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전 세계에서 공수된 최고급 식재료들이 뷔페 테이블 위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곳이 지상 낙원이겠지만 유니폼을 입고 서빙을 하는 저와 동료들에게 이곳은 매일매일 영혼이 깎여나가는 잔인한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표정에는 하나같이 묘한 우월감이 서려 있습니다. 내가 이 비싼 돈을 내고 예까지 왔으니 너희들은 내 발밑에서 하인처럼 기어라. 굳이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아도 그들의 거만한 눈빛과 턱짓 하나에서 그런 오만함이 뚝뚝 묻어납니다. 직원을 부를 때 손가락을 튕기며 어이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예사고 자신이 흘린 음식을 치우라며 발끝으로 툭툭 가리키는 손님들을 마주할 때면 정말이지 유니폼을 찢어 던지고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돈이 사람의 품격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씁쓸한 진실을 저는 이 화려한 호텔 바닥에서 매일 뼈저리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진 오늘 저녁. 레스토랑 입구에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일가족이 제 시야에 들어옵니다. 머리가 희끗한 노부부, 그리고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부부와 9살 아들, 4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여자아이까지 총 6명으로 이루어진 한국인 3대 가족입니다. 저는 직업적인 미소를 장착하고 다가가 영어로 예약자 성함을 묻습니다. 그러자 가족을 인솔하던 아버지가 순간 당황한 듯 어깨를 움츠리며 더듬더듬 입을 엽니다. 머릿속으로 완벽한 영어 문장을 완성하려 애쓰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문법이 틀려 무례하게 보일까봐 걱정하는 것인지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는 것이 보입니다. 결국 남자는 멋쩍게 웃으며 스마트폰 번역기를 꺼내듭니다. 저는 속으로 짧은 한숨을 삼킵니다. 아, 또 한국인이구나. 겉모습은 세련됐는데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될까? 경제만 발전했지 제대로 된 글로벌 교육이나 매너는 뒤처지는 게 아닐까? 사실 호텔에서 일하다 보면 한국인 관광객 특유의 그 쭈뼛거리고 조용한 태도가 가끔은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영어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그들을 보며 저도 모르게 돈만 많은 음울한 개구리들이라는 얄팍한 편견을 품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리를 안내하기 위해 잠시 대기해달라고 부탁한 그 짧은 5분 동안 제 머릿속에 굳게 박혀있던 그 알량한 편견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보통 단체 관광객들은 대기 시간이 1분만 길어져도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느냐며 프런트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소리를 지르기 일쑤입니다. 로비에 푹신한 소파를 점령하는 것도 모자라 신발을 벗고 드러누워
다른 사람들의 통행을 뻔뻔하게 방해하곤 하죠. 하지만 이 한국인 가족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레스토랑 입구에 화려한 소파가 텅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소파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짐이 다른 손님들의 통행에 방해가 될까봐 입구 구석 쪽으로 캐리어를 밀착시킨 뒤 일렬로 다소곳하게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제가 다가가 예순이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께 푹신한 소파를 가리키며 앉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제 눈을 맞추며 온화하게 웃더니 가볍게 고개를 숙여 목례를 하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스마트폰 번역기를 통해 전해진 할아버지의 대답은 제 심장을 쿵 하고 울립니다. 호의는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구석에 서 있는 것이 편합니다. 혹시라도 다리가 아픈 임산부나 저희보다 몸이 불편한 분이 오시면 저 소파에 앉아야 하니까요. 저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분들이 눈치를 볼까 봐서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맙니다. 자신이 낸 비싼 요금으로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조차 타인을 위해 기꺼이 양보하는 저 숭고한 여유. 이것은 그저 돈이 많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흉내낼 수 있는 얄팍한 예의가 아닙니다.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타인을 배려하도록 훈련받은 진짜 어른만이 뿜어낼 수 있는 거대한 인격의 품격입니다. 아이들 역시 부모의 바지자락을 얌전히 준 채 칭얼거림 한 번 없이 조용히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들먹거리며 갑질을 하려는 기색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영어가 서툴러 소통이 느리다는 이유로 이들을 무시했던 제 자신이 갑자기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만큼 부끄러워집니다. 이 가족이 뿜어내는 기분 좋은 고요함과 예의 바른 자태에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의 문이 스르륵 열리며 묘한 호기심과 경외감이 솟구쳐 오릅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움도 잠시 레스토랑 입구 저편에서 바닥이 울리는 쿵쾅거리는 소리와 함께 찢어질 듯한 고함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포의 대상. 무려 300명에 달하는 거대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리가 굶주린 맹수떼처럼 식당을 향해 밀려들고 있습니다. 폭풍전야의 레스토랑. 돈을 무기로 갑질을 일삼는 저 무법자들 사이에서 이 조용하고 품격 있는 한국인 가족이 과연 어떤 기적 같은 차이를 만들어낼지 제 심장이 터질 듯이 고동치기 시작합니다. 쾅 하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레스토랑의 거대한 유리문이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거칠게 열립니다. 방금 전까지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던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의 공기가 순식간에 날카롭게 찢겨나갑니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넌더리를 내며 폭풍전야라 부르는 바로 그 공포의 대상. 무려 300명에 달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리가 굶주린 맹수떼처럼 식당 안으로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등장하자마자 평화롭던 뷔페 코너는 순식간에 무법천지의 전쟁터로 돌변해버립니다. 비켜! 내가 먼저야! 사방에서 고막을 찌를 듯한 고함이 터져나오고 인기 있는 고기 요리 앞에서는 서로 팔꿈치로 밀치며 몸싸움까지 벌어집니다. 줄을 선다는 개념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듯 사람들 사이의 빈틈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새치기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저와 동료 직원들이 다가가 손님, 제발 질서를 지켜주세요. 음식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아무리 정중하게 사정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눈을 부릅뜨고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러댑니다. 우리가 비싼 돈 내고 먹는 손님인데 감히 종업원 주제에 어디서 이래라 저래라 참견이야. 그들이 한 번에 쓸어 담는 음식의 양은 성인 45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 기괴할 정도로 산더미 같습니다. 접시 위로 아슬아슬하게 요리타워를 쌓아 올린 채 킬킬거리며 자리로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에
주변에서 식사하던 다른 나라 손님들은 불쾌한 표정으로 일제히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퍼간 음식들을 다 먹기라도 하면 덜 억울하련만 그들은 절반 이상을 그대로 남긴 채 테이블을 쓰레기장처럼 만들어 놓고는 낄낄대며 또 다른 접시를 향해 돌진합니다. 마치 무질서와 탐욕이 돈이라는 무기를 입고 이 레스토랑 전체를 짓밟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새어나오며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매일 겪는 일이지만 돈을 냈으니 직원을 하인처럼 부려도 된다는 저 천박한 오만함 앞에서는 도무지 이골이 나지를 않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 아수라장 같은 뷔페 코너 한쪽으로 아까 입구에서 얌전히 순서를 기다리던 한국인 3대 가족이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렇게 거친 중국인들 틈바구니에서 혹시나 밀쳐져 다치기라도 할까봐 저는 반사적으로 그들 근처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이 한국인 가족의 행동이 저를 또다시 깊은 혼란에 빠뜨립니다. 가장 인기 있는 칠리 크랩과 숯불구이 코너 앞. 중국인 관광객들이 국자째로 음식을 쓸어 담느라 혈안이 되어 있는데도 이 한국인 가족은 누구 하나 미간을 찌푸리거나 앞으로 끼어들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사람과 1m 남짓 넉넉하게 거리를 둔 채 아주 고요하고 차분하게 자신들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까? 마침내 차례가 오자 그들은 산더미처럼 음식을 쌓아 올리는 대신 뷔페 접시에 빈 공간이 여유롭게 보일 만큼 아주 조금씩만 요리를 덜어 담습니다. 무한리필 뷔페인데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음식을 남겨 귀한 식재료가 버려질까봐 신중하게 맛볼 만큼만 덜어내는 그 절제된 지성인의 자태.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그들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혹시 베트남 특유의 향신료 냄새 때문에 음식이 입에 안 맞으시는 걸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저는 용기를 내어 젊은 아빠 쪽으로 조심스레 다가갑니다. 저기 손님, 혹시 저희 호텔 음식이 입에 안 맞으신가요? 뷔페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마음껏 가져다 드셔도 됩니다. 제 서툰 영어 질문에 젊은 아빠는 당황하기는커녕 아주 환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번역기를 두드린 뒤 제게 화면을 쓱 내밀어 보여줍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떠오른 번역된 문장을 읽어내려가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듯한 거대한 충격에 휩싸이고 맙니다. 아니요, 음식이 너무나 훌륭하고 맛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맛있는 요리일수록 저희 뒤에 오시는 다른 손님들도 따뜻할 때 드셔야 하잖아요. 저희가 독점을 벌이면 안 되죠. 한국에는 정이라는 나눔의 문화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맛있는 건 남들과 다 같이 나누어 먹을 때 가장 맛있는 법이니까요. 저희는 언제든 또 가져다 먹을 수 있으니 괜찮습니다. 맙소사.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번역기 화면과 젊은 아빠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봅니다. 뷔페란 무조건 먼저 집는 사람이 임자고 돈 낸 만큼 배가 터지도록 쓸어 담아야 하는 탐욕의 공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음식이 너무 맛있기 때문에 뒤에 올 이름 모를 타인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몫을 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주어졌을 때 인간의 밑바닥 본성이 드러난다고들 하죠. 하지만 이 한국인 가족은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어지를 권리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 지켜야 할 배려로 완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품격이구나.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전율이 전신을 타고 흐릅니다. 하지만 저를 완전히 무너뜨린 진짜 기적은 테이블로 돌아간 직후에 일어납니다. 가족들이 오순도순 모여 식사를 하던 중 막내인 4살배기 꼬마아이가 포크질을 서툴게 하다가 그만 접시를 엎어버리고 맙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소스와 음식물이 와르르 쏟아집니다.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중국인이나 다른 외국인 진상 고객들이었다면 당장 큰 소리로 직원을 불러 삿대질을 하며
바닥이 미끄러우니 빨리 와서 안 치우고 뭐해? 라고 호통을 쳤을 테니까요. 저는 서둘러 대걸레를 챙겨 들고 그 테이블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제가 다가가기도 전에 한국인 아빠가 벌떡 일어나더니 주머니에서 물티슈를 꺼내듭니다. 그러고는 고급 정장 바지가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식당 바닥에 쪼그려 앉아 직접 엎질러진 음식물과 파편들을 한 곳으로 모으기 시작하는 게 아닙니까? 제가 너무 놀라 손님, 만지시면 위험합니다. 제가 치우겠습니다. 라고 말려도 아버지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며 아이를 향해 다정하게 속삭입니다. 우리 예쁜 딸, 실수로 엎질렀네. 괜찮아, 안 다쳤으면 됐어. 그런데 우리가 밥을 다 먹고 그냥 가버리면 여기 호텔 이모 삼촌들이 이거 치우느라 너무 허리가 아프고 힘드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엎지른 건 우리가 예쁘게 닦아놓고 가자. 우리 딸, 아빠랑 같이 할 수 있지? 그 다정한 목소리에 잔뜩 겁을 먹고 있던 4살 배기 꼬마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에 티슈를 꼭 쥐고 아빠를 따라 바닥을 쓱쓱 닦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타인에게 전가하지 않고 아주 어릴 때부터 남의 땀방울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법을 몸소 가르치는 아버지. 그리고 그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자라나는 아이. 저는 대걸레를 움켜쥔 채 주방 기둥 뒤로 몸을 숨기고 짐승처럼 끄끄거리며 터져나오는 울음을 틀어막습니다. 식당 바닥을 닦는 그 부녀의 모습 위로 이 레스토랑에서 하인 취급을 받으며 매일 남몰래 흘렸던 제 서러운 눈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아무리 친절을 베풀어도 돌아오는 건 갑질과 멸시뿐이던 제 상처투성이 심장에 이 한국인 가족이 너무나도 따뜻하고 거대한 인류애라는 연고를 발라주고 있습니다. 돈으로 결코 살 수 없는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저 위대하고 눈부신 밥상머리 교육이 베트남 다낭의 한 호텔 직원인 저의 비참했던 세계관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으며 찬란한 감동의 파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가족이 내일 아침 체크아웃을 하며 남기고 갈 그 엄청난 흔적을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숨을 고르고 눈물을 닦아낸 저는 다시 직업적인 미소를 머금고 그들의 테이블로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한국인 가족의 식사 시간은 그야말로 잔잔하고 따뜻한 한 편의 영화와 같습니다. 제가 다 쓴 접시를 치워드릴 때도, 빈잔에 물을 채워드릴 때도, 심지어 아이가 바닥에 떨어뜨린 냅킨을 주워드릴 때도 그들은 하던 대화를 멈추고 저를 향해 눈을 맞추며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얼마나 뭉클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돈을 지불했으니 당연히 받아야 할 서비스라고 여기며 턱짓으로 직원을 부리던 진상 고객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들은 저를 그저 음식을 나르는 기계나 하인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복한 저녁 시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동등하고 존엄한 파트너로 대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식사가 끝난 후 그들이 자리에서 일어난 테이블을 정리하러 다가간 저는 또 한 번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맙니다. 아수라장이 된 저편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테이블과 너무나도 극명하게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쪽은 바닥에 지지겨진 밥알과 흩뿌려진 소스, 냅킨과 해산물 껍데기가 산처럼 쌓여 있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할 지경입니다. 팁이랍시고 몇 푼 던져놓고 가지만 그것은 우리의 수고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돈 줄 테니 쓰레기는 너희가 치워라 라는 얄팍한 조롱처럼 느껴져 매번 기분이 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가족이 떠난 자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깔끔합니다. 크기별로 가지런히 포개어진 빈 접시들, 그 옆에 오목한 그릇 하나를 정해 식탁 위에서 나온 쓰레기와 사용한 냅킨들을 알뜰하게 모아둔 모습, 직원이 한 번에 들고 가기 편하도록 식탁 한가운데에 오밀조밀하게 모든 것을 세팅해두고 떠난 것입니다.
돈을 낸 손님임에도 불구하고 치우는 직원의 수고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배려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 주방으로 겹겹이 쌓인 그릇을 단번에 들고 들어오자 동료 직원들과 셰프마저 입을 모아 감탄을 쏟아냅니다. 세상에 마이, 저 한국인들 테이블 봤어? 정말 클래스가 다르다니까. 우리가 치울 게 하나도 없잖아. 저런, 손님들만 오면 10시간도 거뜬히 일하겠어. 이 기적 같은 한국인들의 배려는 레스토랑에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음 날 아침, 제게 더 큰 충격과 눈물을 안겨준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호텔 3층 휴게실에서 잠시 쉬고 있던 제게 객실 청소를 담당하는 제 오랜 동료 호아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뛰어들어옵니다. 놀란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호아의 어깨를 붙잡습니다. 호아, 무슨 일이야? 또 누가 괴롭혔어? 진상 손님이야? 하지만 호아는 끄끄거리며 숨을 몰아쉬더니 고개를 젓고는 제 품에 와락 안기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마이, 그게 아니야. 방금 8박 4호. 어제 그 한국인 3대 가족이 체크아웃하고 떠난 방을 치우러 들어갔는데 나 방 문을 열자마자 청소 카트를 붙잡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펑펑 울어버렸잖아. 호아의 생생한 증언은 제 온몸에 소름을 돋게 만듭니다. 그녀가 마스터키를 대고 804호 객실 문을 열었을 때 호아는 자신이 빈 방에 잘못 들어온 줄 알았다고 합니다. 방 안은 마치 아무도 머물지 않은 것처럼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호아가 며칠 전 겪었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객실은 그야말로 지옥도였습니다. 바닥에는 해바라기 씨앗 껍질이 눈처럼 쌓여 있고 카펫 위에는 컵라면 국물이 엎질러져 악취가 진동했으며 침대 위에는 젖은 수건이 뱀처럼 떠리를 틀고 널브러져 있었죠. 심지어 쓰레기통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굳이 바닥에 쓰레기를 던져두는 기행을 선보여 경찰의 현장 감식반이 와야 할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가족이 떠난 방은 완벽하게 달랐습니다. 자신들이 덮고 잔 이불은 반듯하게 모서리가 접혀 정리되어 있었고 샤워 후 사용한 젖은 수건들은 욕실 한 구석에 차곡차곡 예쁘게 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객실 구석에 놓인 쓰레기통에는 분리수거까지 완벽하게 된 쓰레기들이 비닐봉지에 깔끔하게 묶여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이 방에 머물렀다는 흔적조차 남기지 않으려고 땀 흘려 일하는 청소부들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완벽한 헌신과 배려를 실천한 것입니다. 하지만 호아를 진짜로 오열하게 만든 것은 욕실 세면대 위에서 발견된 놀라운 흔적 때문입니다. 5성급 호텔인 저희 객실에는 전 세계에서 네로라 하는 최고급 브랜드의 샴푸, 바디워시, 일회용 칫솔 세트 등 비싼 어메니티가 매일 새롭게 제공됩니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이것을 자신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 생각하며 남은 것을 가방에 싹쓸이해 가거나 한 번 펌핑한 비누를 통째로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낭비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가족의 세면대 위에는 호텔에서 제공한 그 비싼 일회용품들이 단 하나도 뜯기지 않은 채 처음 세팅된 모습 그대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그들이 한국에서부터 무겁게 직접 챙겨온 다회용 여행용 세면도구 파우치만이 조용히 놓여 있었죠. 그리고 세면대 거울 앞에는 번역기를 돌려 정성스럽게 쓴 베트남어 메모 한 장과 현지 화폐 10만 동의 팁이 아주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메모의 내용을 들려주는 호아의 목소리가 또다시 거칠게 떨려옵니다. 저 역시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지구 환경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캠페인에 저희 가족 모두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좋은 향기의 비누와 샴푸를 정성껏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만 다음 분을 위해 깨끗하게 남겨두고 갑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가 편히 쉴 수 있도록
깨끗하게 방을 치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땀방울 덕분에 저희 가족이 베트남에서 잊지 못할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갑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세상에 세상에. 저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호아와 함께 부둥켜 안고 엉엉 소리내어 옵니다. 돈이 많은 나라는 세상에 널렸습니다.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하고 거들먹거리는 부자들도 이 호텔에는 매일같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공짜 혜택 앞에서도 지구의 내일과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숭고한 절제력. 작은 플라스틱 쓰레기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 무거운 세면도구를 캐리어에 챙겨오는 그 번거로움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들. 무엇보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객실 청소부의 그 고단한 노동을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로 존중해주며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이는 웅장한 국격을 가진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입니다. 호아는 제품에서 흐느끼며 이렇게 속삭입니다. 마이, 나 여기서 5년 동안 변기 닦고 쓰레기 치우면서 내 직업이 너무 부끄럽고 비참했거든? 진상 손님들이 침대에 던져두고 간 돈 몇 푼 볼 때마다 내가 하찮은 쓰레기처럼 느껴졌어. 그런데 이 한국인 가족이 남기고 간 그 메모 한 장이 내 너덜너덜해진 마음을 전부 다 꿰매준 것 같아. 이 사람들이 남긴 메모, 평생 내 지갑 속에 부적처럼 품고 다닐 거야. 그 어떤 거창한 팁보다 이 평범한 한국인 가족이 베트남의 한 호텔방에 조용히 남겨두고 간 이 위대한 흔적이 저희 현지인들의 심장을 더 완벽하게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돈으로 부리는 얄팍한 예의가 아니라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타인을 배려하고 약자의 땀방울을 존중하도록 완벽하게 교육받은 사람들. 어른이 아이에게 몸소 삶의 품격을 가르치고 그 아이가 세상을 향해 다시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는 그 위대한 밥상머리 교육의 산실. 저는 이 한국인 가족이 남긴 압도적인 뒷모습에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저력과 웅장한 국격을 온몸으로 전율하며 느끼고 있습니다. 호아가 조심스럽게 건넨 그 작은 메모지를 두 손으로 부여잡고 저는 한참 동안이나 흐르는 눈물을 멈추지 못합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적어내려간 베트남어 번역 문장들. 그 활자 하나하나에 담긴 거대한 진심이 매일 진상 손님들에게 시달리며 딱딱하게 굳어버렸던 제 심장을 사정없이 녹여내고 있습니다. 휴게실에서 저희가 엉엉 우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레스토랑 매니저님과 다른 부서의 동료 직원들도 그 메모지의 내용을 돌려 읽고는 약속이나 한 듯 그 자리에 멈춰서서 조용히 눈시울을 붉힙니다. 세상에, 우리가 매일 치우는 이 쓰레기 같은 방들 사이에서 이런 마음을 가진 손님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항상 엄격하고 무뚝뚝하던 매니저님마저 안경을 벗고 눈물을 훔치더니 이 메모를 복사해서 직원 휴게실 게시판 정중앙에 붙여두자고 제안하십니다. 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굽신거려야 하는 하찮은 직업이라고 스스로를 비하하던 저희 모두에게 이 한국인 가족이 남긴 종이 한 장은 우리의 노동이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진심 어린 감사와 존중을 받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 눈부신 구원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오늘 하루도 자부심을 가지고 웃으며 일하자고 뜨거운 다짐을 나눕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그 기적 같았던 한국인 3대 가족이 호텔을 떠나야 할 체크아웃 시간이 다가옵니다. 저는 주방에서의 바쁜 업무를 잠시 동료에게 부탁하고 그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 숨을 헐떡이며 1층 로비로 달려갑니다.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이 세상에 극명한 두 가지 축소판을 모아둔 것만 같습니다.
한쪽 프런트 데스크에서는 어제 레스토랑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 중 일부가 짐을 싸 들고 나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왜 이렇게 늦게 돌려주느냐? 내가 방에다 두고 온 물건이 있는데 직원들이 훔쳐간 것 아니냐며 생떼를 쓰고 삿대질을 해대는 통에 로비 전체가 시장통처럼 시끄럽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마신 미니바 음료수 값을 내지 않으려고 억지를 부리는 진상까지. 그야말로 돈을 무기로 삼은 자들의 추악한 밑바닥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한국인 가족은 로비 한쪽 구석에 조용히 머물러 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캐리어들을 다소곳이 한 곳에 모아두고 아이들은 부모의 곁에 얌전히 서서 차분하게 순서를 기다립니다. 누구 하나 목소리를 높이거나 불평하는 기색 없이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나눌 뿐입니다. 그 기품 있고 우아한 자태는 주변의 소음과 천박함을 완벽하게 압도하며 마치 그들 주변에만 투명하고 신성한 보호막이 쳐져 있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건네자 젊은 부부와 아이들은 물론이고 지긋한 연세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까지 일제히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십니다. 아이고, 어제 식당에서 우리를 그렇게 친절하게 챙겨주던 직원이네. 바쁠 텐데 인사까지 하러 와주고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께서 굵은 주름이 패인 따뜻한 두 손으로 제 손을 꼭 감싸주며 인사를 건네십니다. 포역기를 거치지 않은 한국어였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깊고 다정한 온기는 제 가슴 속으로 고스란히 스며듭니다. 젊은 아빠는 고개를 깊이 숙여 덕분에 저희 가족이 정말 잊지 못할 훌륭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직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며 마지막까지 존중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때 어제 바닥에 엎지른 소스를 고사리 같은 손으로 닦아내던 4살배기 꼬마아이가 제게 쪼르르 다가오더니 베트남 전통 인사말인 까먼 감사합니다를 외치며 배꼽 인사를 꾸벅합니다. 그 티 없이 맑고 순수한 모습에 로비에 있던 저희 호텔 직원들은 모두 입을 틀어막고 감동의 미소를 터뜨리고 맙니다. 마침내 그들이 공항으로 향하는 셔틀버스에 오릅니다. 버스가 출발하는 순간까지도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며 밝게 웃어주는 그들의 모습이 점점 멀어져 갑니다. 저는 로비 통 유리창에 기대어 눈물 고인 두 눈으로 그들의 뒷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도대체 저들은 어떻게 저토록 완벽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숭고한 인간성을 갖출 수 있었을까요? 저 거대한 품격은 결코 하루아침에 혹은 단지 경제가 발전하고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풍족한 자원 하나 없는 척박한 땅에서 끔찍한 전쟁의 잿더미를 겪고도 오늘날 전 세계를 호령하는 경제대국이자 문화강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 그 기적 같은 역사 뒤에는 분명 눈물겨운 희생과 지독한 헌신이 숨쉬고 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던 시절에도 이웃과 쿵 한 쪽을 나누어 먹고 자신은 헐벗고 굶주릴지언정 자식들의 입에 들어가는 밥숟가락을 위해 타국의 뜨거운 사막과 어두운 탄광 속에서 뼈가 부서지도록 피땀을 흘린 한국의 어르신들. 그 어르신들이 모진 세월을 견디며 자식들의 뼛속 깊이 새겨놓은 정진과 홍익인간이라는 이름의 위대한 철학이 오늘날 저 젊은 부부와 어린아이들의 핏줄 속까지 고스란히 유산처럼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내가 흘린 땀방울이 귀한 만큼 남이 흘린 땀방울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 뷔페에 차려진 맛있는 음식 앞에서 나의 식탐을 채우기보다 뒤에 올 누군가의 따뜻한 식사를 먼저 생각하는 여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기를 닦고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부의 노동마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로 대우하며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는 그 경이로운 밥상머리 교육. 이 모든 것은 숱한 위기와 절망 속에서도 결코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따뜻한 인류애를 포기하지 않았던 대한민국 부모님 세대의 위대한 승리이자 훈장입니다. 저 역시 오늘부터 다짐합니다. 만약 훗날 제게 아이가 생긴다면 그저 돈을 많이 벌어 갑질하는 졸부로 키우지 않겠습니다. 이 한국인 가족들처럼 약자를 품어주고 타인의 노동을 존중하며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품격 있는 어른으로 길러내겠습니다. 자유가 주어졌을 때 내 마음대로 깽판을 칠 권리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몸소 증명해 보여준 사람들. 무질서와 탐욕으로 가득 찼던 저희 호텔을 단 이틀 만에 따뜻한 감동과 인간에 대한 짙은 존경심으로 완벽하게 정화시켜주고 떠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 그들이 보여준 그 압도적인 시민의식과 눈부신 밥상머리 교육은 저를 비롯한 이곳 베트남 현지 직원들의 남은 인생관을 통째로 뒤바꿔버린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기적입니다. 이토록 위대한 품격을 전 세계에 증명하며 살아가고 계신 모든 대한민국의 부모님들과 어르신들께 머리 숙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